안녕하세요.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김영편입의 독해 강사 오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간략하게 저의 소개와 함께 강의의 특징 그리고 적중 사례까지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한마디로 여러분의 최고의 편입 멘토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계 일반 편입으로 편입을 직접 준비를 해보고 합격해보기도 한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개 대학교들의 각기 다른 전형으로 편입에 합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공부 방법 그리고 합격에 이르는 길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노하우까지 다 전수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로는요, 강의 소개와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부터 상위권반까지 총망라해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수준별로 여러분에게 독해 접근법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독해 지론 중에 하나는요, 단순한 스킬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어떤 것들을 만나든지 간에 글을 읽는 노하우를 직접 체득을 해서 모든 독해 유형 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접근 방법으로 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아주 개괄적인 거고 직접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다른 내용들도 접목시켜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글의 유형별로 또 그리고 문제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또한 중요한 문장과 조금 덜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려내고 직접 골라낼 수 있는지 그 안목을 길러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독해에서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 반복되는 표현, 재진술되는 표현들이 어떻게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그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같이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토픽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고 배경 지식도 설명을 풍부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한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학교별 기출부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별로 어떻게 조금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성균관대 2020학년도에 나왔던 기출인데요. 문제는 제목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표시한 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험에 대한 내용의 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실험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문장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에 대해서 나누는 글일 경우에는 실험의 내용, 목적, 그리고 실험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분석을 할 거고요.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잼의 개수가 여러 가지일 때 24개이냐 또는 6개이냐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 어떤 구매력과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에서는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냐면, 고객들은 너무 선택지가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택을 잘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옵션스와 초이스, 이렇게 선택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고르실 때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초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1, 2, 3번 중에서 고르시는 게 맞고, 더더군다나 거기에서는 특히나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지가 많을 때 선택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아까 독해에서도 자주 나오는 빈출 토픽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앞에 나왔던 성균관대에서 나왔던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경희대에서도 이렇게 다른 연도에 기출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지금 제시문 중에서 제가 조금 일부만 간추려서 요약을 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무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결국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앞에 성균관대 기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단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토픽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파지티브 B번 빈칸에다가 노란색으로 칠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나중에 correl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적중 후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직후에 저한테 밴드톡을 보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시험에서 봤었던 내용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경희대에서 또 성균관대에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봤던 독해 지문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경희대에 나왔다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거는 아주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러분.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여러분의 독해력을 증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